글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전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시험 볼 때는 사전을 쓸 수 없잖아요. 단어를 어휘라고도 하는데 어휘를 몰라도 문장 안에서 그 뜻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대개 문장을 유심히 보면 그 뜻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어휘 의미 찾기입니다.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추론, 설명, 대조, 비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특징만 잡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 말들이 문장 안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딱 이거다라는 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추론을 해야 합니다. 즉 짐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의미하는 맥락과 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휘 추론입니다.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퀴즈를 내보세요. 어휘의 의미를 설명해 놓았는가 하고 물어보세요. 설명을 해놓은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그 단어의 뜻이죠. 설명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것이 어휘 설명의 방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설명이 딱히 분명하게 없다면 다시 관찰 모드로 들어갑니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과 예측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비교해 봅니다. 그 문장들이나 구절들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 단어의 반대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찾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휘대조입니다. 앞뒤 문장이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유사하다면 그것은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나 문장을 쓰게 되므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어휘 비교입니다. 자, 이제 실제 프레임 국어에 들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먼저 어휘 추론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가와 나의 글을 읽고 자리쪼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지문을 보세요. 정확한 단어의 뜻을 사전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보기에 제시된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휘 추론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가 쓰인 상황을 앞뒤 문장에서 찾을 수 있지요. 그것이 추론의 키워드입니다. 아침잠, 늦게 일어나, 먹는다 등은 추론을 할 수 있는 열쇠들이지요. 그래서 간단한 아침 식사라는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다음은 어휘 설명 문제입니다. 면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잠깐 문장을 읽어보세요. 어떤가요? 어휘의 의미가 문장에 있죠. 이제는 그것을 직접 설명한 것인가를 봅니다. 네, 직접 설명해 놓았군요.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네요. 면역의 의미는 이제 알았으니 이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되겠죠. 다음은 어휘 대조의 방법입니다. 한 줄짜리 짧은 문장을 가지고 대조의 방법으로 어휘의 의미를 찾는 연습입니다. 어휘 대조는 일단 의미가 문장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휘 설명과 달리 직접적으로 설명해 놓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삼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을 직접 설명한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그 문장이 대조적인 형태로 쓰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A는 싫고 B는 좋다의 대조 문장입니다. 짠 것을 싫고 삼삼한 것은 좋다는 의미이므로 삼삼하다는 짜다의 대조적 의미가 되겠지요. 즉, 삼삼하다는 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싱겁다는 의미와는 약간 다르죠. 이제 어휘 비교를 보겠습니다. 역시 한 줄짜리로 연습하는 것인데요. 어휘 비교도 문장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직접 설명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은 어휘 대조와 같죠. 어휘 비교는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 어휘 대조와 다릅니다. 이 문장을 보면 건성으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것인데요. 앞뒤 분석을 해보면 대충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 버릇을 고치라는 의미로 앞뒤 문장은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대충대충은 건성으로와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것이죠. 대충대충의 뜻을 모르더라도 두 단어는 구조상으로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프레임 국어의 문제를 가지고 어휘 의미 찾기를 해보았는데요. 프레임 국어에는 이처럼 어휘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는 문제가
수백 문제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법으로 자꾸 찾아보려고 하세요. 만약 문제에서 물어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더라도 이 네 가지 방법에서 볼 때 그런 뜻이 나오는지 연습해 보세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더 길고 어려운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연습한 네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어휘를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정답만 찾으려 하지 말고 어휘 의미 찾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